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0회차고요. 오형 상사입니다. 회계 기간은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1번. 자,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에 기초정보관리 메뉴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탭이 3개가 있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신용카드 탭에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거래처 코드 99805 하나카드. 자, 그 다음에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고요. 유형은 매입. 자, 카드 번호 5531 8440-062-2804. 자, 카드 종류 3번 사업용 카드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등록하시면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여비교통비 계정에 아래에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메뉴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찾아야겠죠. 찾아주실 때에는 계정 체계에서 판관비, 판매관리비 체크한 다음에 여기 안쪽에 여비교통비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계정 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과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기가 뜰 거예요. 여기에서 여비교통비 검색을 해서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812번 여비교통비 찾아주시고요. 여기 적요 그대로 입력할게요. 현금 적요는 6번. 자, 그 다음에 대체 적요는 3번. 야근 시 퇴근 택시비 정산. 여기는 퇴근 택시비도 주나봐요. 정산 인출,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고요. 재무제표를 모두 올바르게 정정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공장의 사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 자, 100만 원이고요. 실수해서 본사 사무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원가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100만 원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 쪽으로 들어가셔서는 복리후생비 100만 원을 빼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원가 명세서에 금액이 바뀌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같이 바뀝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직접 수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왜냐면 단기 순이익에 왜 변동이 없을까요? 자, 원가 쪽에 플러스 100만 원 하고 판관비 쪽에 마이너스 1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에,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변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변동이 없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순차적으로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 자, 여기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1번 있죠. 자, 일단 원가 명세서는 원가,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계산하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료비, 인건비, 각종 경비, 자, 얘들 다 더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복리후생비 900만 원을 플러스 100만 원 해야겠죠. 누락시켰다라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100만 원을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금액이 9,520으로 바뀔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1,000만 원. 9,520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옆으로 살짝만 넘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기분 손익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단기 순이익 한번 볼게요. 6,139만 원이죠. 자, 여기에서 저희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811번. 자, 복리후생비 3,000이죠. 여기에서 100만 원 빼야 되기 때문에 2,900. 자, 여기까지 또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거.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9,520으로 변경되었죠. 그죠? 그 부분을 매출 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쪽으로 9,520만 원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직접 변경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럼 다 고쳤죠. 자, 고치고 나서 단기 순이익 어때요? 변동이 없죠. 자, 그래서 원가와 손익까지만 수정해 주시고 끝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나는 단기 순이익이 변동이 되는지 변동이 안 되는지까지 체크할 여유가 없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순서 말씀드렸죠. 원숭이 하고 마지막으로는 재무상태표는 꼭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잉여금. 자, 잉여금 들어갔을 때 단기 순이익 보이시죠? 금액 동일했죠? 어쨌든 불러오기.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변동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들어가 주시고 대차 차익이 있는지 체크. 대차 차익이 없죠. 그죠? 그러면 그냥 없는 거 확인하시고 종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원가 고쳐야 되는 거 있다. 원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 들어가서 손익 쪽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 클릭한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 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죠.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바뀐 금액을 직접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단기 순이익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체크. 좀 복잡하죠? 그죠?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문제가 계속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더라도 3번 문제만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한 5회차 정도 풀어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이죠. 자, 1번 외상 매입금 500만 원과 자, 수취해야 될 외상 매출금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 발행했다. 자, 그럼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나머지 금액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7월 4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나노 컴퓨터 자, 500 대변의 외상 매출금 나노 컴퓨터 300 자,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자, 현금 배당. 배당을 받았네요. 그죠? 자, 현금 배당이 보통 이금으로 입금이 되었고요. 주식 배당도 수령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배당을 받은 경우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0주고요. 한 주당 1000원씩 주겠대요. 두 개 곱하시면 100만 원 들어오겠죠?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 우리 주식 배당 있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석에 기록만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주식 배당은 함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함정입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당을 수령할 때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월 15일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100만원.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제품 판매하고 바드러움을 만기 전에 토스뱅크에 할인하고 할인료 55,000원 차감하고 나머지를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라고 합니다. 할인은 매각 거래에 해당한다. 자, 저희가 원래 만기까지 잘 기다렸다가 만기일이 되어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만기 이전에 은행에다가 할인료 55,000원 차감하고 처분을 해버렸대요. 자, 그럼 바드러움은 자산 감소 처리해 주시고요. 이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들어갑니다. 매출채권, 바드러움 매출채권이죠. 바드러움을 은행에다 처분하고 손해봤다.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넣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5일 차변에 보통 예금.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대변에는 받을 어음 해주시고 거래처 걸어주셔야겠죠. 자, 우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한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체가 시험에 좀 주로 출제되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상공회의소 회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납부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상공회의소 회비는 세금과 공가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협회비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협회비가 아니라 세금과 공가입니다. 자, 10월 30일 차변에 세금과 공가 800번대 50 적어주시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네요. 그럼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그 다음 5번 사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사실 5번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는 계정 과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회계 1급에 자주 나오지 않았거든요. 세무 2급에 종종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사채를 일찍 갚았대요. 그러면 사채를 갚았기 때문에 부채 감소. 자, 이때 금액은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1,000만 원. 자, 980만 원에 갚았죠. 그죠? 그러면 20만 원만큼 저희가 돈이 덜 나갔기 때문에 사채 상환 이익으로 20만 원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12월 12일 차변에 사채 부채 감소 1,000만 원. 자, 대변에 보통 예금 980만 원 나갔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사채 상환하면서 이익 봤다. 사채 상환 이익으로 2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보통 예금 계좌를 확인해 보니 결산 이자 50만 원에서 77,000원 세금 떼이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이자 수익으로 50만 원 잡아주시고 수익 증가. 자, 이때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줍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납부했죠. 선납 세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산으로 처리.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1일 차변에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선납 세금으로 잡아주시고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 자, 대변에는 이자 수익 5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제외하고는 무난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갈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와 관련이 있죠. 자, 전표 입력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 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세 관련 입력을 하실 때 두 가지 체크 잘 하기로 했죠. 첫 번째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증빙이 어떤 건지, 이 두 가지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심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1번 과세로 잡아주셔야겠죠. 매출 과세, 공급가액 부가세, 전자예요 체크.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현금으로 100만원, 외상 및 수금은 230. 자, 저희가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외상 및 수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바로 해볼게요. 자, 7월 11일. 자, 하단에 매출. 자, 11번 과세. 제품 매출로 잡을게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300에 30.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성심상사.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3번 혼합. 대변 자동으로 분계되고요. 돈 지급한 것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돈 받은 것만. 외상으로 230,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100만원.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하고요. 다음과 같이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자, 뭔가 어려울 것 같네요. 뭔가가 많네요. 그죠? 자, 총 매매 대금은 3억 7천이고요. 토지분 매매가액이 1억 5천, 건물분 매매가액이 2억 2천.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 합쳐서 3억 7천 원에 구입을 했나 봐요. 그죠? 3억 7천만 원에 구입. 자, 총 매매 대금 중에 계약금은 7월 25일 미리 지급했고요. 잔금은 8월 25일 보통이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지금 현재가 8월 25일이죠. 자, 건물에 대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잔금 지급일에 수치를 했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받은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부가세 부분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건물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죠. 잔금 지급일이면 지금 8월 25일에. 자, 그러면 지금 건물 매매가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51번 과세로 잡아주시고요. 공급가액은 2억에 부가세 2천.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여체크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계약금 지급한 게 있다라고 했죠. 7월 25일 날. 선급금 자산 감소시켜주고, 잔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자산 감소시키고. 자, 부가세 대급금은 2천만 원 땡겨오고요. 건물에 대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고, 이 토지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토지는 지금 증빙이 없습니다. 그죠? 증빙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토지를 취득한 게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토지를 회계 처리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부가세 받은 거는 저희가 유형 51번 과세로 2억에 2천 일단 부가세 신고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돈 받은 거랑 토지랑 건물 취득분에 대해서는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개를 여기 하단 부분에 하는 거예요. 토지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돈 줘야 되죠? 요 두 금액 합치시면 3억 7천이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다. 그래서 풀기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유형은 51번 과세. 자, 건물 취득이라고 적을게요. 건물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어디였죠? 얘는
대관령이었네요. 대관령. 자, 그 다음에 전자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라 건물 취득했죠. 건물 2억. 자, 그 다음에 또 차변하셔가지고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선급금, 계약금 지급한 거 3,700.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나머지 금액 들어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매매추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여기 위에 부분. 얘들은 저희가 증빙 수치한 부분에 대해서 넣어주는 거고, 얘들은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땡겨가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여기 하단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건물과 토지를 취득을 했고 돈 나간 게 있죠. 그래서 얘들은 분개하는 거고, 나중에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쪽으로 땡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하단 부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도 무방하긴 한데 저희가 따로따로 입력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부가세 신고서 부분은 매입 매주 전표에 입력을 하고, 또 분계는 일반 전표 들어가서 또 열어가지고 분계를 하기에는 장부를 2번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2개를 합쳐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회계 1급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총무부가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을 골드팜으로부터 38만 5천 원에 구입하고, 자, 증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그리고 즉시 비용 처리를 한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조금 디테일하지 않은 게, 이 38만 5천 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저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2개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인지를 했다. 그러면 현과로 넣어주시면 되고, 나는 부가세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면세 현면으로 입력했다. 2개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38만 5천 원 이렇게 나온 거 보니 현가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현가로 한번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러면 9월 15일 저는 현가로 등록해 볼게요. 자, 매입했죠? 61번. 매입 쪽에 현과 61번 잡아주시고요. 자, 품목은 소모품 B라고 적어 볼게요. 자, 38만 5천 원 하고 엔터 치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 넣어 주셔야겠죠? 골드팜. 자, 분계는 1번 현금 잡아주시고, 소모품비 총무부기 때문에 800번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출제위원이 바뀌었나 싶기도 하네요, 이때. 자, 그 다음에 4번. 경하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아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지금 배기량이 1000cc 이하죠. 그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1번 과세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일반 소비세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 자체가 일반 소비세예요. 자, 개별 소비세다라는 얘기는 부가세로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차로 따지면 1000cc 이하인 경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소비세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경차를 구입하시면 부가세 10%만 내시면 돼요. 근데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있죠. 뭐 아반떼라든지 1000cc 초과하는 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더 많이 세금을 매길 거예요. 20%, 30%, 뭐 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00cc 초과한다. 초과죠. 1000cc 초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가세 10%가 아니라 더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1000cc 이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 51번 과세. 만약에 1000cc 초과였다면 54번 불공으로 잡아주셔야겠죠? 그죠? 차에 대해서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리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죠?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하단에는 외상 미수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자, 9월 30일. 자, 51번 과세 승용차. 자, 1500 거래처 경하자동차. 전자의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차변의 차량 운반국. 대변의 미지급금. 자, 5번. 자, 미국에 소재한 원재료 수입하면서 수입이네요.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고요. 부가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수입이 나오면 거래처는 세관으로 걸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계를 하실 때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분계를 하셔야 돼요. 이 80만 원에 대해서만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문에도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0월 17일. 자, 매입 쪽에 수입은 55번. 800에 부가세 80. 인천 세관. 전자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그럼 부가세 대급금 뜨죠? 그럼 대변으로 하셔서 부가세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네요. 그러면 보통예금 80만 원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세관으로 잡아주고 분계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고요. 어떠한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건별로 등록해 주셔야겠죠? 무증빙일 때는 건별.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0일. 자, 건별 매출 쪽에 14번 건별 무증빙이라고 적혀 있죠. 자, 14번 건별 제품 매출했고요. 자, 건별 입력하실 때에는 공급가액에 99,000원 넣어주시고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가 누군지 모르네요. 그죠? 그러면 거래처는 저희가 걸 수가 없고요. 분계는 1번 현금으로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정정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회계 처리했으나, 자, 이자 비용 50만 원에서 원천 징수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다. 자, 원천 징수 세액은 부채로 처리를 하시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이자를 지급을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셔야 돼요. 자, 이때 원천 징수는 예수금으로 분계하시면 됩니다. 예수금. 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8월 31일. 자, 그럼 이자 비용이 36만 2,500원 들어가 있죠? 그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 50이고요. 지급할 때 세금 뗀 게 있다. 세금을 저희가 걷었기 때문에 예수금 부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13만 7,500원. 자, 그럼 상대방은 이자 비용이 50만 원이긴 하지만 세금 떼이고 나머지 36만 2,500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출입문. 자, 생산 공장이고요. 출입문 잠금 장치를 수리하고 영포상에 지급했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했지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 자,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수선비로 바꿔주셔야 되고 제품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제조 쪽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수선비로 계정 과목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11월 30일. 자, 그럼 지금 과세에 들어가 있고요. 분계 클릭하시고 건물 클릭하신 다음에 수선비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제조원가 쪽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소모품 구입하고요. 모두 자산으로 처리를 했고 12월 31일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용 비율은 영업부는 25%, 생산부는 75%, 비율에 따라서 배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월 11일 날 자, 일반 전표 들어가 볼게요. 자,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했죠. 300. 자,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50만원. 그럼 50만원만 소모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250만원은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사용한 부분은 소모품 B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개를 빼주셔서 250만원. 여기 밑에 볼까요? 300에서 50 빼면 250이죠. 그 중에 25%는 영업부, 판관비로 처리. 자, 250 중에 75%는 제조 부서에서 사용했다.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0 중에 50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용한 소모품비는 250이고 그 중에 25%는 판관비로 75%는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변의 소모품 250만원 빠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12월 31일 날 차변의 소모품비 제조. 자, 또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 62만 5천원. 자, 대변에는 소모품 자산 감소 250. 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소모품이 50만원 남아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합계잔액 시선표 들어가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소모품 잔액 50만원 남았죠? 300 중에 250 결산일에 차감했고요. 그럼 나머지 50만원이 남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 가부족으로 계상을 했고요. 자, 그 중에 23만 5천원은 23만 5천원 중에 15만원은 자동차의 유류 대금 차량 유지비였고 나머지는 결산일까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단기의 비용으로 대체했다. 자, 그러면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금 가부족은 12월 31일 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 차변의 차량 유지비 판관비 15만원. 자, 대변에는 잡손실 8만 5천원. 차변에 8만 5천원. 자, 대변에 현금 가부족 23만 5천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변으로 현금 가부족 바로 정리하고요. 차변으로 차량 유지비를 넣었죠. 그죠? 자, 현금 가부족이 대변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그냥 바로 알게 된 이유는 차의 유류 대금이니까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 증가기 때문에 차변에 원인 적고 남는 자리에 현금 가부족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나 현금 가부족을 차변에 정리할지 대변에 정리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분개했던 거는 좀 지워 볼게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합계 잔액 시선표에 들어가시고요. 12월로 조회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현금 가부족을 찾아보세요. 현금 가부족. 자, 현금 가부족을 찾아주시면 지금 차변 쪽에 23만 5천 원 들어가 있죠. 자, 얘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내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합계 잔액 시선표 들어가서 잔액 보시고 반대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10,000개에다가 1,000원. 자, 실제 수량 2개 차이가 발생했죠.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발생했대요. 자, 이때는 저희가 따로 정리할 거 없이 실제 수량 곱하기 단가로 원재료 쪽에 입력하시면 돼요. 950이죠. 자, 그 다음에 제공품 850, 제품 1,345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 자, 엔터 1월부터 12월. 자, 원재료 찾아볼게요. 기말 원재료. 자, 950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습니다. 850. 자,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은 얼마였죠? 1,345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345만원. 자, 이렇게 각각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금액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차변, 대변으로 분계가 되겠죠. 자, 1번 전표 들어오시고요. 12월 31일로 들어가시면 결차 결대로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 수량, 그 다음에 단가 곱하셔서 950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수량 차이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 자, 비정상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수동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10,000개에서 9,500개죠. 그럼 500개. 수량이 부족하고 1,000원이죠. 그럼 50만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비정상은 1번 전표에 12월 31일 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만원 적어주시고 대변에 원재료 50 감소시키고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걸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직접 50만원을 실제 수량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수량을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원재료에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정상 감모가 나왔다. 그럴 때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일반 전표에 또 따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장부조회 볼게요. 자, 5월 말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장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계정별 원장 들어갈까요? 답지에 재무상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정별 원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월 말이었고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까지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누계가 있죠. 누계. 자, 그런데 저희가 주의하실 점이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두 금액의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잔액을 봐주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의 잔액, 남아있는 금액.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또 남아있는 잔액, 마지막 잔액 두 금액을 차감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 들어오셔도 무방하고 답지처럼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5월로 검색을 하시고요. 자,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금. 자, 여기 잔액 있죠? 이 금액이랑 그 다음에 부채 쪽에 외상 매입금
이 금액과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빼주시면은 정답은 4,046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셔도 되고 부가세 신고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부가가치 탭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들어오시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을 묻고 있죠. 그러면 영세 쪽에 5번과 6번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845만 원 영세 두 군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6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발생액 중에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금액.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큰 계정이죠. 자, 이런 큰 계정들을 볼 수 있는 장부가 일개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자, 6월달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자, 판관비 찾아볼게요. 판관비 있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죠? 자, 이 중에 가장 적은 걸 물었어요. 적은 거. 그럼 합계해서 적은 거 찾아주시면 도서인세비 10,000원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물었을 때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에 제조원가 이런 큰 타이틀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묻는다 그러면 일개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찾아주시고 1호 문제 답안 작성 클릭을 하시고요. 1호 문제는 여기 문제 푸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해주시고 그 다음 방금 풀었던 장부 조회는 실무시험 답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적어주고 계정 과목명은 도서인세비 그 다음에 10,000원 넣어주고 닫기. 자, 닫기 하시고 답안 저장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셔야 1호 문제 답안 작성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USB로 저장 노란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